2021년 영남대학교 재학생 학부모 초청 취업전략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재학생 학부모 초청 취업전략 세미나 사회를 맡은 취업 및 현장 실습 지원 팀장 노경윤입니다.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다사다난한 가운데 본 행사를 위해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재학생 학부모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부모 초청 취업전략 세미나는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최근 급변하는 청년 취업 및 기업의 채용 트렌드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의 이해를 도모하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영남대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진로 및 취업 지원 전략에 대해서 공유하기 위해서 2019년부터 매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저희가 비대면 웨비나 형태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또 일부 학부모님들께서 대면을 또 희망하시는 수요가 있어서 그 수요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기 위해서 올해는 1일차는 지금과 같이 방역 기준을 준수해서 제한된 학부모님들만 모시고 대면으로 진행을 하고 내일부터 2, 3일차는 비대면 웨비나 형태로 다양한 취업 전략 전문가 특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사뿐만 아니라도 시간이 되시고 관심이 있으신 학부모님들께서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또 모든 행사 동영상은 저희가 녹화를 해서 그 2주간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오니까 많은 관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본 행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영남대학교 최출 총장님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총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마스크를 쓰고 말씀 나눠야 하는 환경이 참 안타깝습니다만은 여러 학부모님들을 뵙게 돼서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학교 총장 일을 하고 있는 최외출입니다. 우리 취업처에서 이런 행사가 준비된다고 얘기를 듣고 여러분과 만나는 것이 어쩌면 저 기준으로 말하면 설렌다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학생들 기준으로 말하면 이런 것을 아마 심쿵심쿵 한다고 그렇게 표현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와 계신 학부모님들의 열정은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습니다. 짧게 제가 여러분께 같이 나눴으면 싶은 말씀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자제들은 영남대학을 잘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4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0년간 85개국 국적자, 즉 공무원들, 일반인들에게 영남대학교 총장 명의로 학위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법상 나라가 242개 정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고 그러는데 영남대학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수한 학생들을 영남대학으로 오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 학생들에게 정말 다른 대학과 다른 차별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 과정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와 그리고 전문가인 교수님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취업처장님 계십니다마는 그렇게 교육받은 학생이 잘 진출하도록 하는 그런 진로 지도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총장 취임한 지 오늘이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렇게 저한테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신세대십니다. 이렇게 제가 보냈습니다. 지금 며칠 지난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학부모님들과 말씀을 나누면 여러분 부시맨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빈병을 들고 맨발로 생활하는 아프리카의 원주민을 그 주인공으로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한국은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이렇게 사회 변화의 패러다임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맨발로 다니는 사람이 스마트폰을 들고 다닙니다. 맨발로 다니는 사람이 아이패드를 들고 농사를 짓습니다. 사회 변화 패러다임이 이렇게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예측하기가 힘든 변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 이것 외에 변하지 않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 총장이 그렇냐? 전 맨발로 자랐습니다. 지금은 제 기준으로는 예전에 조선시대 황제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드리고 싶은, 오늘 제가 가슴이 설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부모님이 권하는 직업이 몇 가지 되겠습니까? 한국의 직업이 몇 가지쯤 있겠습니까?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시나요? 그런데 부모님이 정하는, 권하는, 자녀에게 권하는 직업은 몇 가지쯤 될까요? 한국에 약 한 15,000가지의 직업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권하는 직업은 20가지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옳게 어드바이스를 하고 있는 직업인가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국제사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6살, 5살 된 아이들은 이 세상에 없는 직업을 선택할 확률이 얼마냐? 60%가 넘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슨 공무원 해라, 뭐 해라, 뭐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동사무소 한번 가보셨습니까? 동사무소에 창구에 앉아있는 직원들이 역량이 탁월합니다. 왜 탁월하다고 해요? 프로그램 돼 있는 인감증명서 뭐 이렇게 콕콕 누르면 되는 그 일을 하는 분들이 상당수가 몇 개국어 수준을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있다는, 저는 그거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방 들고 3개를 누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영남대학에서 공부하는 내 아이가 어떻게 자랄 것인가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거를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직업군이, 그 산업이 글쎄요 생애 주기가 얼마나 될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왜 잘 만났다고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 제가 지향하는 목표가 그렇습니다. 자아를 실현하는 교육을 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거 기반으로 한 차원 더 높게 타인의 자아를 실현해주는, 그래서 내 자아를 실현하는 그런 방향으로 전문성을 갖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신노마드 시대라고 합니다. 정착 시대가 끝났습니다. 유목문 시대입니다. 뭐 하고 싶은 말이 저는 꽉 찼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제까지의 노력의 결과가 오늘의 위상입니다. 그걸 부정하면 안 됩니다. 오늘부터의 새로운 노력은 내일의 새로운 위상을 규정한다는 것과 또 하나는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회로 삼으면 희망이 없는 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코리안 드림을 꿈꾸면서 희망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한국을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고 건강만 잘 지켜지면 칼잠을 자더라도 노력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남대학이 그걸 할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아가 이걸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할 수 있도록
자조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잠재력을 키울 수 있도록 강하게 키워야 됩니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 하나를 적으셔도 좋고 뭐 녹음을 하셔도 좋습니다. 나에게 닥쳐온 고난과 시련은 나를 강하게 단련시키고, 미래의 꿈과 희망은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행동하게 합니다. 그래야 그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언제 한번 여러분이 원하시면 우리 취업처장님한테 말씀을 나눠서 제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요만큼만 하겠습니다. 영남대학교에 다니는 모든 천마인들은 엄수사원을 알도록 키우겠습니다. 마실음, 물수, 생각사, 근본은 부모님한테 감사함을 아는 아이로 키우겠습니다. 선생님한테 감사하는 아이로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한국 사회가 젊은이들에게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해서 감사함을 알도록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의 미래 세대를 키움에 있어서도 그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잃지 않도록 그렇게 키우겠습니다.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서 3대 독자, 정말 5, 6년간 기도해서 얻은 그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 마음으로 학생들을 키울 것입니다. 지도할 것입니다. 가끔은 여러분 앞에 와서 절하는 아이를 내가 양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도 기여하고, 영남대학교 교과 중에 멋진 구절이 있습니다. 새 역사 창조자 되라. 결애를 위해, 인류를 위해. 이게 영남대학교가 지향하는 인재 양성 방향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우중에 오신 이 열정이 여러분 자녀를 그렇게 키우겠다는 영남대학교의 경영 방침을 확인하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고, 그런 프로그램을 소개받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습니다. 혹시 이 다음에 기회가 되면 뵐 것을 기약하고 오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총장님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총장님이 이후 다른 일정으로 인하여 행사를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행사 진행에 앞서서 오늘 이후 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환영사를 이유로 우리 취업처장이 영남대학교 진로 및 취업 지원 전략이라는 주제로 간단하게 1시간 정도 특강을 진행할 거고요. 30분 정도 특강을 하고 학부모님들께서 자녀들 지원 정책이나 학교에 궁금한 점이 많으실 거로 알기 때문에 30분 정도 질의응답을 한 후에 맞은편 건물 3층에 사파이어 홀로 이동하셔서 우리 교내에 진로 및 취업 컨설턴트가 20분이 상주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학부모님들 또 개별적으로 궁금한 거에 대해서 상담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간대별로 추가로 다시 안내해서 불편함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 순서는 우리 영남대학교 정진영 취업처장의 진로 및 취업 지원 전략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좀 전에 소개받은 취업처장 정진영입니다. 저는 환경공학과에 근무하고 있고요. 결례가 되지 않는다면 제가 마스크로 인사드리는 게 너무 예의가 아니다 싶어서 마스크를 잠시 벗고 그다음에 입을 닫고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자리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도 총장님 말씀하셨듯이 부모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고요. 저도 저 큰아들이 이제 영남대를 졸업하고 미대를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애가 그쪽으로 재능이 있어서 이제 서울 보내는 걸 포기하고 이쪽으로 이제 보냈는데 막상 졸업을 할 시점에 되다 보니 취업할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3학년 마치고 휴학을 시켜서 그 자격증을 3개 따게 했습니다. 하나는 타일 쪽이고요. 하나는 일반 용접하고 그다음에 하나는 특수 용접 자격증을 따게 했습니다.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다행히 제 말을 잘 들어줘 가지고 그걸 3개를 따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4학년 복학해서 다시 공부한 다음에 그 원서를 내니까 하루 만에 한 3군데서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일을 배우면서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대학에 들어올 때만 해도 제가 이제 영남대학교 8호 학번이고 66년생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는 5학년 6반인데 그때만 해도 대학 들어가서 졸업해서 하고 나면 취업하는 거는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대학교 자체가 이제 가장 높은 수준의 학문을 가르칠 뿐 아니라 사회적 수요도 대학만 나오면은 어떻게든 뭐 저도 부모님이 농사를 지었습니다만 소를 팔고 땅을 팔아도 우리 아들이 성공해서 뭘 잘할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고 사실은 제 친구 중에 이제 저는 학교 와서 이제 공부를 좀 열심히 했었습니다만 제 친구 중에 거의 공부를 하지 않는 하나던 학생들도 다 좋은 데 취업해서 잘 살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저희 집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형편이 좋지 않으니까 대학도 이제 공부 좀 잘하는 애들 선별해서 보내고 5자녀 중에 2명만 대학 가고 나머지는 못 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사실 다 대학 보내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경쟁률도 이제 굉장히 치열하고 또 가고 싶은 직종도 우리가 15,000 종류의 다양한 직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부모님의 눈높이가 높고 또 학생들의 눈높이가 높기 때문에 전통적인 사고 방식에 기원해서 나는 우리 아들은 무조건 공무원 보내야 되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본인이 공무원 하셨거나 교사 하신 분들은 뭐 의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그것을 고집하시더라고요. 자녀의 재능과 관계없이 또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직종도 굉장히 다양하고 사회가 수용하는 수 있는 어떤 형태로 많이 변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모두의 부모님의 마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저도 이제 그 자녀를 또 한 자녀는 이제 대학생입니다. 또 취업을 시켜야 되고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정신교육입니다. 정신교육. 우리 총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는 우리나라 민족은 저는 굉장히 대단하다고 믿고 있고요. 제가 이제 카이스트에서 공부도 해보고 또 미국도 가보고 또 세계 100나라 넘게 이렇게 가봤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것은 우리나라 민족이 정말 근금, 절약, 그리고 성실, 그리고 노력, 그리고 끝까지 막 죽도록 하는 이거는 세상 민족이 당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데 문제는 지금 우리 학생들은 정신력이 상당히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님 잘못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자녀의 잘못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 교육에서 어느 정도 커버하더라도 부모님과 학교가 상호 노력한다면은 좋지 않겠나 싶고요. 저도 이제 부모지만 자녀들은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부모 말은 잘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쪽이 더 멋있어 보이기 때문인데 사실은 부모가 하는 말에 대해서 또 약간 왜곡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오늘 이 취업 및 진로 및 취업 지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부모님께서 아주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하고요. 부모님이 하실 수 있는 숙제는 부모님이 해주셔야 되고요. 다음에 학교가 할 수 있는 숙제를 학교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만약에 제 혼자 저보고 다 취업을 감당하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학생이 5만 명인데 제 애도 겨우 보살피는 제가 어떻게 모든 것을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다행스럽게도 영남대학교는 진로하고 취업 지원 시스템이 타 학교에 비해서 굉장히 잘 돼 있고요. 저희들이 전국 취업 처장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200개 가까이 되는 학교들이 모여서 이제 그 협의회에 또 저희가 회장 학교로 돼 가지고 저희가 또 그쪽에 이제
협의회 회장도 맡게 돼서 아마 우리 학교가 좀 더 효율적으로 학생들 관리하는 것은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구구절절히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이제 저는 강의를 오래 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 눈을 보고 다들 재미없어 하시면은 빨리빨리 넘어가고 질문으로 받고요. 좀 더 흥미를 가지고 또 들으시면은 제게 주어진 한 30분을 활용해서 세미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영남대학교에서 준비한 진로 및 취업 지원 전략이고요. 요거는 약간은 우리 취업처에 맞춰져 있고요. 교수님들과 각 과의 역할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부모님들께서 명심하셔야 되는 것은 학생들이 학부모님 말씀을 안 듣는 것을 누구한테 사실 좀 의뢰를 하셔야 되냐면은 지도 교수한테 많은 숙제를 주셔야 됩니다. 학생들이 희한하게 저도 이제 많은 상담을 해봤습니다만 학생들이 부모님 말은 조금 이렇게 너무 뭐 사랑하고 존경하니까 그렇겠죠. 좀 무시해도 교수가 말을 하면은 대부분 귀담아 듣고요.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가셔서 너 지도 교수하고 언제 만났냐? 그리고 요즘 학교에서 뭐 많이 노력하는데 지도 교수만 만나서 상담을 좀 해보지라고 말씀하시고요. 우리 취업처는 지도 교수님들의 상담 플러스 우리가 시스템을 구축해서 학생들을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도 교수님 또 어떤 학생들은 이제 교수 만나는 걸 굉장히 좀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 그 시스템의 어울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하시면은 학생들을 진로부터 졸업까지 완전히 신경 써줍니다. 한 학생이 우리 시스템에 들어와서 진로 및 취업을 하게 되면 최소 5회의 상담을 받게 되고요. 대부분은 좋은 데 취업하게 됩니다. 그러면 학생들 한 학년에 5천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다 할 거 아니냐를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학생들 잘 모릅니다. 학생들 지금 부모님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침에 일찍 나와가지고 수업 듣고 또 뭐 자기들 친구 만나고 1학년 때 맨날 술 먹고 2학년 때 또 동아리 활동하고 뭐 이렇게 하느라고 학생 또 어떤 경우는 아르바이트는 너무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이런 데 관심을 안 가지다가 이제 군대 갔다 오고 남자들 경우에 한 3학년 되면 이제 걱정이 되니까 들어오는데 제일 아쉬운 거는 우리 시스템에 4학년 때 들어오면요. 사실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1학년, 2학년 때부터 관심을 가진다면 아마 오늘 여기 오신 부모님들은 부모님 때문에 자녀가 대박 나지 않을까, 그리고 진짜 좋은 데 취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진로 지도라는 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수준의 진료가 있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맛있는 밥 해주고 또 힘들어할 때 격려해주고 하는 역할과 또 진로 지도가 있겠지만, 여기는 이제 완벽하게 사람의 수준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맞춤형 진료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실효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감당하십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의 역할, 그다음 지도교수, 학과에서 학과별로 나름 교수들이 자기도 살아남고 학교도 살아남고 또 학생들을 취업시키기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을 잘 못 취업시키는 학과는 입학이 잘 안 되고요. 입학이 잘 안 되면 그 과가 없어집니다. 지금 저희 학교에서도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옛날에는 교수들이 뭐 공부 좀 많이 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면 다 뭐 존경받고 이렇지만 이제 그런 시대가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도 학생을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열심히 가르칠 예를 쓰고요. 또 상담할 때도 정성을 다합니다. 제 사무실에 와보시면 놀랄 겁니다. 이게 교수방인지 손님 접대방인지 모를 정도로 항상 먹을 것과 음료를 준비해서 학생들을 서빙하고, 또 학생의 이 시간 제한 없이 저는 보통 1시간 하고요. 많게는 1시간 반도 합니다. 어떤 학생은 막 웁니다. 부모 기대가 너무 큰데 자기가 공부를 못하니까 너무 괴로워하는 학생도 있고, 또 뭐 되게 잘난 체하는 학생도 있고 한데, 어쨌든 그런 사람과의 상호 노력이고, 부모님이 다 숙제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교수가 일부 감당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진로 하고 취업 담당하는 이 취업처에서는 상당히 면밀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숙제를 우리한테 넘겨주시면은 이게 이제 더 효율적으로 관리됐다, 이런 차원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취업률 현황 분석, 그다음에 채용 트렌드와 대학 생활, 그다음에 학년별 대학 생활의 설계,
YU 스텝, 그다음에 진로 및 취창업 지원, 진로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 진로 및 취업 상담 제도 이런 순서대로 말씀드리겠는데요. 모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을 쭉 다 설명하는 것은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책자로 드렸고요. 이걸 학생한테 전달해 줘도 되지만 오늘 부모님들께서 조금 더 이해하시면 학생들하고 훨씬 더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그리고 네가 어떻게 하면은 더 잘 취업이 된다는 것을 정보를 들었기 때문에 분위기 좋을 때 한 말씀 해주시면 됩니다. 가서 절대 혼내시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도 우리 애들도 혼내지 않습니다. 혼을 내는 거는 학생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트렌드를 알아야 되니까 이 보면 신입보다 경력을 선호합니다. 옛날에는 대학만 나오면 다 될 수 있는 시대였지만 이제는 너무 인재가 많기 때문에 신입보다는 어디 들어가서 경력한 사람에 대해서 더 좋은 직장에서 가져가는 거죠. 공채도 이제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대부분 사라지고요. 그리고 대기업도 이제 옛날에는 신입을 47.3% 했지만 이제 경력 채용이 55.5%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경력직이고 이제 비대면으로 AI가 면접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롯데그룹도 공채를 폐지해서 계열사별로 이제 수시로 채용한다는 말은 자기가 필요한 인재를 어디서 데려오는데 대부분은 이제 대기업 본사가 있으면 계열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계열사 중에 똑똑한 사람을 뽑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 제 애들을 제가 왜 대학 교수의 자녀인데 그 용접하는데 보냈겠습니까? 근데 우리 애가 뭐 다른 이 교수라든지 교사하는 데는 자기가 싫다고 하니 그 기능으로 잘 살 수 있는 것을 제가 이제 충분히 연구해 가지고 보냈는데 여러분 자녀들도 냉정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좋게 보는 건 맞지만 자녀에게 가장 잘 맞고 자녀가 싫어하는 일은 시키면 안 되겠지만은 최선을 시키는 그런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자꾸 취업이 안 되니까 청년 구직자들이 불안, 무기력, 좌절이 되고요. 만약에 어떤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자녀가 원하는 직종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도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공기업 가야 되겠다고 막 하는데 취업처장 얘기 들어보니까 건강한 중소기업도 좋다는데 가는 게 어떠냐 이러면 마음의 상처를 받고 힘들어합니다. 근데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좋은 기업에 들어가서 경력을 쌓은 다음에 그쪽으로 가는 게 어떠냐 이렇게 하면 애들서 마음이 풀어지겠죠. 그런 것이 하나의 테크닉인데 부모하고 자녀가 싸우게 되는 그런 요인이 이제 돌직구를 날리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황들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수시로 채용하고 경력을 채용하는 거로 되고 우리 학교가 보면은 요게 이제 취업률 데이터가 조금 왜곡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저희가 졸업생이 한 5,000에서 5,500명 되는데 옛날엔 61% 취업하다가 지금 한 55% 정도 취업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낮은 수치는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높은 수치가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취업을 못하는데 요거는 이제 졸업하고 나서 1년간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2년, 3년째 우리 학생들이 또 취업을 열심히 하고 대부분 공무원이라든지 교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최소 2년 또 교사는 3년 정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질 취업률은 저는 더 높을 거로 생각합니다만은 졸업 후 1년 동안이 이제 취업한 데이터가 이렇다는 얘기고 또 2년, 3년 지나면은 제가 볼 때 이제 3년이 지나면은 그 학생은 취업을 못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분들을 부모로서 지도할 때 한 1, 2년 정도 예의주시해서 보시고 학교의 도움을 받으시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시되 2년 정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도 안 되면 그 길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늘 주장하는 것은 저는 영남대에 나와서 수많은 시험을 통해서 이제 카이스트도 들어가고 외국도 가고 다 해봤는데요. 똑같은 시험을 3번 쳤는데 안 되면 그거는 죽어도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다른 사람들은 놀겠습니까? 똑똑한 애들이 매년 태어나고요. 저보다 더 똑똑한 애들이 보는 그 시험 결과를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열심히 전제하고 이렇게 하는 건 좀 그래서 자기의 수준을 처음에는 최고로 높게 잡는 건 좋지만 시간에 따라서 조정하고 무빙 타겟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 가는 게 여기 아니면 죽는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할 곳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거기서 이제 좋은 곳을 발굴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1년치 데이터고 건보 DB 해외 취업자도 포함한 데이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당해년도 2월하고 전년도 8월이니까 1년치 데이터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취업률이 좀 떨어지고 있는 건 조금 저희가 그래서 원래 제가 취업처장을 맡고 이제
좀 더 변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조금 기대하셔도 좋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채용 트렌드가 옛날에는 이제 여러분 그 자녀가 그 취업을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공부해라. 누구는 자격증 3개 땄는데 뭐 해라. 이거 아닙니다. 그걸 이제 오버스펙이라 그러는데요. 무식하게 계속 공부를 하면은 우리가 공부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돈도 목적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질이 좋아져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부할 때도 인간다운 삶을 살아야 되고요. 직장 상황을 하면서도 인간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이 분위기 파악을 잘하고 자기의 그 뭡니까 이게 체계를 잘 구축해야 되는데 오버스펙이라는 말은 할 필요 없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 가는데 1학년 때부터 열심히 토익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정말 시간 낭비입니다. 요즘요 영어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구글 트랜슬레이트라고 딱 하면요 저보다 저도 미국에서까지 공부했지만 저보다 영어가 더 멋있어요. 그리고 쉽게 번역 가능해요. 근데 일본어, 중국어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공무원 시험에 영어가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시간을 밤새워서 했는데 영어를 하고 있으니 그거는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그리고 자격증도 많이 따면 좋다고 하는 것은 부모님 생각이고 사실은 자기의 그 타겟에 맞는 자격증을 따야 되는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컨설팅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20명의 그 진로 컨설턴트하고 취업 컨설턴트가 시키는 대로 하면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말하기 민감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성적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성격이 어떤지 그 직무 능력이 어떤지 이거를 잘 파악 못해도 우리 진로 컨설턴트는 상담을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딱 보면 압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요렇게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그리고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그게 학생들이 요즘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담이 끝나고 컨설팅 했는데 자기 기분 나쁘게 하면 점수를 바로 매기게 돼 있습니다. 끝나고 그러면 거기 10점 만점에 예를 들어 5점을 주면 그 사람 그 직업을 유지하지는 못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컨설턴트들도요. 교수들은 뭐 그 정도까지 안 합니다만 굉장히 조심해서 말 한마디 조심해서 열심히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담 시간도 꽤 되고요. 그래서 이제 채용 트렌드가 옛날에는 뭐 오버스펙이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수시 채용 잘 안 하고요. 수시 채용 위주로 바뀌고 경력 채용 위주로 바꾸고 필요한 직무, 자기가 뭘 잘하는가를 굉장히 이렇게 범위가 좁혀지는 형태로 많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뭐 서울대 나오냐, 연고대 나오냐가 중요했지만 요즘에는 진짜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지식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의 스페셜리스트. 공부 못해도 프로그램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우리가 말하는 공부는 국어, 영어, 수학입니다. 저도 어릴 때 국어, 영어, 수학 시키려고 애들한테 엄청난 스트레스를 줬지만 그게 부모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원래 머리가 튀어가지고 잘하는 애들은 공부 열심히 하지 마라 그래도 지가 열심히 국영수를 하거든요. 근데 국영수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잘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교도 이렇게 보면 국제통상학부터 경영학과까지 쭉 나온 학생들이 자기가 어떤 이제 직업을 가졌습니다. 소위 말하는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좋은 직업이 아닌 보통 직업. 시집장가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너 왜 그렇게 대기업 가려 그러냐? 너 정도면 좋은 중견기업에 가서 좋은 대접 받고 할 텐데 했더니만 교수님 결혼하려면 대기업 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결혼할 때 남자든 여자든 어디 가서 이제 그 부모와 면접을 볼 때 자네 어느 직장에 가는가 하면은 뭐 삼성전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물어보질 않는데요. 그냥 그래 뭐 열심히 내 딸 데리고 잘 살게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자네 어느 직장인가 SM 뭐 바이오테크 그게 뭐 하는 데인가 하는데 설명하는데 한 30분 걸리고 굉장히 불안해한대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공사나 공무원 다음에 대기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대기업을 바로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요즘은 사회 시스템이 워낙 잘 알려져 가지고요. 진짜 옆집에서 뭐 하는 거 알려면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SNS가 다 퍼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잘해야 돼요. 이런 학생들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또 좋은 직장, 현대자동차, 뭐 건강공단, 요새 공단도 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이런데 이제 다 들어가서 잘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영남대에서 집중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역량이 돼서 이쪽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가야 되겠고 그렇지 않은 학생의 경우에는 진로 지도를 거기에 맞춰서 먼저 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다니다가 더 좋은 직장을 옮기는 구조로 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원하는 인재는 먼저 직무에 적합한
역량으로서 인성적성 태도 지식을 가진 인재고요. 그다음에 회사 직무와 깊은 애정과 명확한 직업관을 가진 인재, 그리고 조직 생활을 잘하는 인재, 그다음에 열정, 도전, 창의적 인재.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어떤 목적에 상당히 맞춰져서 직업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면담 학생 중에 어떤 학생이 그 좋은 직장을 가진 학생이 있는데, 어디에 이제 면접 그 시험을 통과해서, 우리 서류 통과가 있고 면접이 있는데, 서류 통과해서 제하고 면접을 했는데 제가 서울에 먼저 가라 그랬어요. 3일 전에 가서 그 모 건설사였는데, 건설사가 건설한 아파트를 다 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는 이제 환경 쪽으로, 그러니까 물을 정화하는 시스템이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 데 있어서 리포팅해서 가라고 했는데요. 제가 3일 전에 갔는데, 그런데 걔가 일주일 전에 가서 그 서울에 있는 그 주변 동네를 다 뒤져가지고 조사해가지고 한 번 만에 붙었습니다. 너무너무 열정적으로 하는, 그렇게 하면 면접위원들이요 다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이제 어떤 사업단을 하면서 기업 임원들하고 이제 뭐 같이 골프도 치고, 그 다음에 많은 저녁 식사도 하고 해보니까 정말 직무에 맞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신교육이 된 애를 좀 했으면 좋겠대요. 요즘 정신교육 안 되는 거 아십니까? 부모님 말 잘 안 들으시죠? 근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요 정신교육 할 수 없습니다. 애들이 학원이 시스템이 더 잘 돼 있기 때문에 학원 다 배우고, 공부 잘하는 애는 선생님 수업이 유치하니까 자고, 공부 못하는 애는 공부 못하니까 자고, 이러니까 그 중간에 어정쩡한 애 몇 명은 수업 듣고 있고 대부분 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선생님에 대한 그런 존경과 뭐 그림자를 밟지 말, 이런 거 지금 뭐 거의 사라진 지 오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학생들이 이제 그 정신 교육이 안 돼 있고, 저희 쪽은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 어려운 일을 시키면 한 일주일 정도 어려운 일을 시키면 중간에 사라져 버린대요. 카카오톡 또 전화도 아무것도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제가 아는 CEO 분들을 하는 말은, 학생들이 어떤 목적을 뒀을 때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걸 극복하고 잘할 수 있는 정신력 함량에 좀 신경을 써라 해가지고, 저는 요즘 수업 들어가면 꼭 한 5분 정도는 우리가 총 그 한 시간 반 수업에 1시간 15분 넘으면 또 학생들이 화내기 때문에 15분 정확하게 수업을 합니다. 그중에 5분 정도를 제 매일 정신교육 시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과 졸업생 중에 일부는 어디 가서 잘한다 소리 듣는데, 그런 거를 학교에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부모님도 사실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게 이제 기업에서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만, 그러면 기업들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준의 기업에 어떤 질문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최고 수준의 목표를 세우고 끈질기게 성취한 경험, 자기가 어떤 일에 특별하게 잘했는 거, 이런 거 한번 나타내보라, 이렇게 질문. 새로운 것을 전공하는 남다른 아이디어를 통해 문제를 개선했던 경험, 그다음에 특정 영역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경험. 자세한 내용은 책에 다 있습니다. 팀워크를 발휘하여 공동의 목표를 기여한 경험. 지금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요즘 애들은 자기 혼자 하는 걸 잘합니다. 특히 뭐 오락하고 이런 거 보면 눈이 빨개토록 열심히 하잖아요. 우리 아들도 뭐 한 번씩 지금 군대 간 애들 있는데 오면은 새벽 2, 3시 대 애들은 뭐가 나오냐면 뭐 PC방에 갔다 그러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눈이 빠지게 잘하죠. 근데 게임도 뭐 팀워크 하는 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팀워크를 해서 실제적으로 일을 해보는 게 굉장히 미숙해요. 그리고 대학의 존재 이유가, 지금은 단순한 지식 전달의 세계는 끝났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과목, 옛날에는 저만 잘났다고 막 이러면 학생들이 그런 줄 알았는데, 유튜브 가서 찾아보면요, 외국의 하버드나 MIT나 뭐 스탠포드 가보면 저보다 물론 영어로 돼 있지만 강의 잘하는 사람은 늘렸습니다. 그럼 왜 대학이 존재하냐는 거죠. 대학은 학생의 어느 적절한 수준에서 그 숙제를 내줘서 그 숙제를 팀으로 하는 걸 가르치고, 그것을 성취하는 걸 가르치며, 그것이 사회생활 적응에 이제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대학 보내시는 거 아마 뭐 후회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후회하지 마십시오. 학생들을 잘 활용하면은 진짜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원한 이유와 입사 후에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 다음에 본인의 성장 과정, 지원하게 된 동기, 직무 수행을 위한 본인의 경험과 노력, 조직의 이익을 남들이 꺼리는 자발적 수행한 경험, 실수나 실패를 겪은 경험, 자신의 불리함을 감수하고 정직함을 시킨 경험, 다 이게 뭡니까? 네가 어떤 조직에 들어가서 활동하면서 뭘 해봤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를 예쁘다고 있잖아요.
혼자만 좋은 거 먹이고 하지 말고 집에 사람들 애들 친구 초청해가지고요 같이 밥 먹이고 싸우더라도 또 달래주고 하세요. 그래서 그게 가정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고 그 학교에서도 이루어져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숙제를 학교에 다 맡기시면 나중에 피해를 고스란히 여러분의 자녀가 보게 됩니다. 학교와 그 가정이 같이 서로 협력하고 물론 취업처도 전 학교 차원에서 돕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가스공사 전문성 공동 목표, 뭐 조직 팀의 공동 목표, 더 나은 결과, 뭐 본인이 주도적으로 공동 목표, 다음에 지원 분야의 경험 이런 것도 다 맥을 같이 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이런 것은 제가 이제 다 비슷한 거니까 넘어가겠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뭐 자기 단점이 뭔지, 코로나 상황, 다음에 우리 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 이런 거는 학생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면접 보게 딱 되면은 거기 회사 상황 알고 현재 상황과 자기 기업의 역할,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는 이제 팬데믹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이 바뀌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본론을 제가 사실 30분만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너무 강의 거의 한 분 조시다 계셨고 한 분도 안 조시고 다 잘 들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얼마든지 받도록 하고요. 학년별 대학 생활의 설계를 보시면 지금 여기에 이제 1학년 분도 계시고 4학년 분도 계실 텐데 잘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1학년은 진로 탐색기입니다.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까 이런 걸 하는데 1학년 때는 잘 아시겠지만 고등학교 4학년이라 그러는데요. 아무 정신이 없습니다. 무조건 놀고 싶고 남자 만나고 싶고 여자 만나고 싶고 술 마시고 싶고 집에 안 오고 뭐 이런 걸 계속 하기 때문에 이때 제일 주의해야 되는 거는요. 학점을 잘 받으라고 해야 됩니다. 근데 잘 받으라고 하지 말고요. 학사 경고만 안 받게 지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남학생들 군대 갔다 오면 거의 1, 2등 하고요. 여학생들은 이제 원래 잘합니다. 그런데 남학생들의 25%가 학사 경고 받는 거 아십니까? 학사 경고가 1.75라고 해가지고요. C보다 더 낮은 그 등급인데 C가 2고 D가 1인데 그 사이입니다. 근데 그걸 맞으면 이 학점 때우느라고 진로 탐색, 뭐 취업 못합니다. 졸업 겨우 하게 되는데 그래 되면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 하시더라도 성적 너한테 아무것도 내 바라지 않을게. 최소한 학사 경고는 받지 마라.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냥 두시면 돼요. 뭐 자기가 알아서 다 잘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신경 써야 되실 거는 대기업이라든지 공사라든지 애가 좀 스마트해가지고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녀라도 굉장히 또 부모가 봐도 훌륭한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상담해보면 놀라운 애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애들은 이 학점 관리 이런 거는 이미 그 달통했기 때문에 영어라든지 이런 공부를 좀씩 우리나라에서 이제 최상위 레벨에서 우열을 갖추는 가장 큰 수단이 영어입니다. 다른 거는 뭐 국문학하고 영문학하고 환경공학하고 기계공학을 어떻게 차별합니까? 그래서 영어 성적이 제일 높은 애들 똑똑하다 그러고 영어 성적이 낮으면 안 똑똑하다. 사실 그렇지도 않은데 그렇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좋은 직장을 가고 싶어 하고 애가 꿈이 있으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학점은 그런 애들은 이제 학점 관리는 안 해도 됩니다. 자기가 알아서 다 막 그 장학금 받는데 너 그 영어 학원 등록해서 좀 그 공부 좀 해보는 거 어떠니? 그러니까 좀 잘하면 한 2학년 마치고 외국에 1년 보냈다가 딱 오면요 최고 좋은 직장, 우리나라 넘버원 직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1, 2학년 잘하는 줄 알고 봤는데 좀 시원찮다 그러면 외국 보내지 마시고 조금 이제 진보가 보인다 하면은 하는데 그게 만약에 가정 형편이 되시는 분은 선물을 주는 거죠. 네가 어느 정도 누구 얘기 들어보니까 토익 850점 정도는 돼야 좋은데 취업할 그거 맞으면 미국 1년 보내줄게. 이렇게 해서 3학년 때 1년간 미국을 보내줘야 되고요. 대학 생활 중에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것처럼 4년 동안 학생 노는 것 같아도요. 숙제하고 뭐 하다고 방학 때문에 아르바이트하고 금방금방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년별로 해야 되는 중요한 거를 잘 해줘야 되는데 1학년 때는 공부 못하고 겨우 들어온 학생은 죄송하지만 학점 관리에 신경 써야 되고요. 공부를 아주 잘하고 여유가 있는 사람은 의학 관리에 신경 써주면 되고요. 그러고 좀 놀아라고 해야 돼요. 동아리도 하고 뭐 친구들하고 늦게 와도 그러니까 남녀 구분이 좀 있긴 하지만 너무 스트레스 주지 마시고 해야 되고요. 2학년 때는 이제 근데 1학년 때는 그 두 가지만 하면 되는데 2학년 때는 산업권하고 직무권에 대한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우리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학생들이 잘 이해하도록 그 우리가 다 가르치는데 그래서 이제 2학년
좀 되면은 학생들이 야 너는 어떤 직장을 가고 싶냐 이 정도 물어보시면 돼요. 어디로 가라고는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이렇게 지도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애가 이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구나 정도 아시면 되죠. 그 다음에 3학년 때는 진로 경험기라 해가지고요. 자기가 원하는 직종에 대해서 우리가 그 구체적으로 정보들을 조사하고 커리어 로드맵이라고 해서 진로 지도라고 해가지고요. 학생들이 수업을 어떤 거 들으면 좋고 영어는 어떻게 하면 좋고 이런 거를 다 저희들이 지도해 줍니다. 이거는 옛날에 없던 시스템입니다. 지금 취업이 어려우니까 각 학교가 살아남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최대한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장에 인턴이라는 현장 실습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제일 많이 변하는 애들이 뭐냐면 인턴이나 현장 실습을 갔다 온 애들, 최고 좋은 기간에 갔다 온 애들은 정신이 완전히 꽂혀가지고 4학년 때는 정말 일도 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3학년 말에 대부분 많이 하고 빠른 3학년 그 1학기 경험 방학 때 하는데요. 그때 너 인턴 현장 실습 안 가냐라고 한번 물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좋은 기간에 되면 무조건 가라 그러고 정 안 되면 교수님 찾아가라 그러세요. 저는 이제 성격순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정말 꼭 거기 가야 되겠다. 저는 거기 가고 싶다. 그러면은 그 사람 먼저 해줘요. 왜냐하면 그 교육에 균등한 기회들을 제공해야 되고 하지만은 그렇게 간절한 사람이 결국은 일을 이루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중요하고 4학년 때는 어떻습니까? 너무 늦었습니다. 그렇지만 길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역량 표현의 스토리 구성, 다음에 뭐 이 취업 정보에 관심해야 되는데 이제 4학년 때 사실은 직업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은 4학년 마치고 바로 좋은 데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취업을 하는 정도 수준이 관리하고 4학년일 때는 우리 특별히 교수님들하고 만약에 연결이 잘 안 되면 우리 진로 지도하는 선생님들, 컨설턴트들 상당히 열심히 하는 분들 그들하고 연결시켜 가지고요. 중간중간 보고를 받으셔야 돼요. 야, 너 뭐 학교에 그 어울림이라는 거 취업처장 소개해 주는 거 좋은 프로그램 있더니 한번 들어가 봤냐? 거기는 신청해야 교육하게 돼 있어요. 요즘에는 저희들이 불러가지고 예를 들어서 오늘 학부모님들 저는 상당히 많이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뭐 자리가 더 찼으면 좋지만 학부모님들 이렇게 모시는 게 굉장히 어렵고 진짜 오신 분들 대단하고 생각하는데요. 학생들한테 5만 명 학생들한테 5천 명 학생들 제가 공고해가지고 오늘 취업 전략 세미나 하니까 오라고 하면 몇 명 올 것 같습니까? 5명 안 옵니다. 근데 저 5천 명도 채울 수 있습니다. 여기 오는 사람한테는 특정 수업에 출석 인정 안 그럴 때는 이게 결석으로 처리함 이러면 한 사람도 안 빼고 다 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야비한 수법을 써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지 않음에도 오신 부모님들이 정말 존경스럽고 자녀들 다들 잘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학년하고 고학년으로 나면 저학년은 이제 진로 탐색기, 진로 확정기라고 그러는데요. 자기가 이제 막상 와보니 우리는 국영수 잘하는 쪽은 대부분 또 공대 쪽이고 이제 국영수뿐 아닌 다른 형태의 그런 지식 체계가 잘 갖춰진 게 이제 문과 계열이니까 그 자기가 이제 해보면 압니다. 그리고 이제 2학년 때는 거기에 맞춰서 자기가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5는 상당히 높은 점수이고요. 외국 갈 때 3.0이 안 넘으면 추천서를 안 써줍니다. 근데 1학년 때는 무조건 학사경과 안 받게. 1학년 때만 받습니다. 주로 애들이 이제 철이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이제 좀 해주시고요. 공무원 준비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의 요청으로 본인이 그럴 때는 전혀 다른 트랙으로 가야 됩니다. 이거를 학점도요 너무 잘 딸 필요 없습니다. 한 3점 따고요. 장학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야 되면 모르다 적당하게 따고 어떻게 해요? 1학년 때부터 죽자고 공무원 준비해가지고 한 2, 3학년 때 붙고 대학 그만두면 안 되지만 그만둬도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 공무원 준비해야 될 사람이 엉뚱하게 뭐 이상한 걸 또 준비하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그런 거는 물론 가산점이 있는 거는 다르죠. 그런 거를 좀 해야 되고 또 경험은 대학은 여러분 자녀를 혼자 훌륭한 그 사람의 유튜브를 들어가지고 공부를 지식을 전달시키는 거 하고 대학에 나오는 거 가장 큰 차이점은 팀워크이고 이 문화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활동을 공모전 나가면 공모전도 나가고 서포터전 나가면 서포터 나와서 봉사도 하고 그런 걸 시키셔야 돼요. 전인격적으로 시켜야지 삶이 윤택해지지. 자기 혼자 똑똑해서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서울대 나와가지고 제일 좋은 직장 가지고 나중에 진짜 잘 되다가 시련이 닥치니까 자살하더라고요. 저 서울에 20년 살다 왔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이라는 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건강한 영향력을 끼치냐는 거기 때문에 그런 훈련을 대학교 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고학년 때는 이제 놀 시간이 없습니다. 이때는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는 시험을 잘 치는 건데요. 시험을 잘 치는 건 계속 놀다가 시험 기간에 집중적으로 해서 시험 잘 치는 애가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 열심히 하는 애가 있는데,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 열심히 하는 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인생 공부하다가 죽을 수 없잖아요. 근데 적당한 역량으로 하되 자기에게 주어진 기간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시기가 저는 3학년 2학기라고 생각해요. 물론 진로 준비, 그 다음에는 집중적으로 역량을 해서 자격증도 따고, 다음 전공과 관련된 거를 준비를 하고, 다음에 4학년 때는 이제 인턴을 가든지 아니면 다른 걸 해서 이제 여유 있게 취업하는 그런 사람들이 보통 한 20% 정도 됩니다. 그런 학생이 될 수 있도록 만약에 부모님께서 지도를 해주시면 굉장히 좋고, 이제 대학교를 나오면은 대부분 이제 학과별로 다릅니다.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대는 이제 기사라는 게 있고, 또 문과대도 저희 뭐 둘째도 문과대인데 무슨 이 자격증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우리 애 지금 군대가 있는데 걔한테 맨날 약속하는, 네가 뭘 하든 좋지만 아빠가 원하고 또 너도 만약에 원하면 자격증 하나를 따라 했는데, 그 자격증을 좀 어려운 자격증인데 어쨌든 그런 거를 이제 그 준비를 요때 하도록 하고, 경험 관리 같은 건 해주고요. 그래서 이제 YU 스텝이라고 계획을 세우고 도와주고 뭘 할지, 다음에 결과를 어떻게 해서 영남대는 지금 보시다시피 상당히 복잡한데요. 진로 및 시창업의 총괄 체계를 적으로 해서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향해 다가가며 가능성을 끌어올려서 성장해 나가자 목표를 해서 확실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갖춰진 학교는 소규모 학교는 할 수도 없고요. 영남대는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신청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여기 오신 학부모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이따가 말씀드린 어울림에 꼭 한번 직접 들어가 보시고, 진짜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보고 요거 신청해봐라 저거 신청해봐라 하시면 되고요. 취업처는 그럼 뭘 하느냐? 취업처는 취업 및 현장 실습 지원을 면밀하게 지도하고요. 진로교육, 학생 상담, 대학 일자리 센터, 진로 취업 센터 해가지고 우리 컨설턴트들이 20명 정도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도 뭐 9명 정도 해서 아주 면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유캔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어디를 가고 싶은지,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학생들이 해서 자기 소위 직무가 어느 쪽으로 있는지, 이게 학생들은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걸 부모님한테 보여드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대기업을 갈지 중소기업을 갈지 창업을 할지 기타 희망을, 요즘은 과마다 특성이 다릅니다만 개인 유튜버를 개설하는 애도 있고요. 창업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정교적으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맞춤형 취업 컨설팅, 전공 기반 역량 강화 교육, 현장 인턴십, 시창업 동아리, 시창업 박람회 이런 거를 굉장히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진짜 취업에 관심이 있으면 거의 자기가 무성의하지 않으면 취업할 수 있는 정도로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요거를 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모든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 잊어버려도 좋으신데 한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어울림이라는 비교과 통합 접수 시스템에 학생이 참여하도록, 그 이제 뒤에 잘 돼 있습니다. 어울림에 들어가서 누르시면 거기 영남대학교 홈페이지 가서 어울림 가시면 거기에 학생이 신청만 하면 모든 걸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는 시스템인데, 거기에 등록해 가지고 너도 좀 도움 받는 게 어떠냐, 거기 취업처장도 보고 또 총장님 인사 말씀하는 거 보니까 학교는 좀 준비가 됐는 것 같다, 우리도 같이 노력해 보자, 뭐 이렇게 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 이제 어울림 통합 접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진로 및 시창업 정보도 제공하고 비교과 프로그램 통합 접수 시스템이고 통합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진로 및 취업을 상담하고 싶은지, 아니면 심리, 요즘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너무 힘들다, 저 상담하면 그런 사람도 옵니다. 특히 이제 여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하죠. 그리고 이제 학습 상담, 그다음에 취업 선배 멘토링 이런 거를 이제 부모에게 하기 힘든 것을 우리가 상당히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절대 강제할 수가 없고요. 학생이 신청해야 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취업 선배들 멘토링 해가지고
자기들 가고 싶은 직종부를 다 해가지고 선배들 다 연결시켜줘가지고요 정보 다 줍니다. 그래서 마음만 있으면 좋은데 이렇게 할 수 있고, 여기 멘토링 프로그램 포스터가 진행 과정을 보시면은 한 선배가 이 학생들한테 좋은 정보 다 주고요. 그래서 이제 영남대 시스템이 잘 돼 있다고 하는 게, 이런 것이 굉장히 면밀하게 잘 돼 있고, 먼저 사회에 진출한 취업 선배가 들려주는 생생한 취업 이야기들이 여기 다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취업 지원 프로그램 또 이제 보통 이제 4학년이나 여러분 혹시라도 저기 하신데 학생이 저는 이제 한 사람도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만, 4학년 졸업했는데 취업이 안 됐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우리 합니다. 그러니까 취업할 때까지 무조건 계속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자기 소개서 쓰는 거, 다음에 입사 필기 시험, 면접 시험을 한 사람당 거의 한두 시간씩 해서 다 지도해 주거든요. 자기 속에서 남의 걸 뺏겨서 쓰면 100번 다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AI 같은 거, 뭐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고 해서 이런 거 해서 자기 시계들 어떻게 쓰는지, 그 다음에 면접 보면요, 제가 이제 많은 기관의 면접위원으로도 가봤는데, 대구 경북 사람들은 학생들의 충성심은 아주 센데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은 면접을 너무 못 봐요. 뭘 모르면 그냥 모른다 그러고요. 아는 거는 또 뭐 큰 소리로 대답하는데, 그런데 서울 애들은 아주 교묘하게 대답하고요, 똑똑하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사실은 모임에서, 그 다음에 이런 우리 컨설턴트가 도와주는 데서 충분히 연습을 하면 좋은데, 그런 거에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면접 같은 경우에도 이제 AI 면접도 하고 뭐 이렇게 다 해서 체계적으로 해주고요. 다음에 이제 AI 자기소개서 솔루션, 취업 상담도 하고, 다음에 직업 기초 능력 평가 집중 교육도 시키고, NCS라고 이제 정부에서 정한 이 시험이 있어요. 공사 가려면 뭐 이거 국가 직무 역량 표준이라고 해서 이거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쓸데없는 일인데, 어쨌든 학생들 이것도 공부 잘하는 애들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직접 저희들이 유명한 강사 초청해서 강의를 합니다. 대기업 직무 적성 검사 집중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AI로 해서 모의 면접도 이렇게 또 하거든요. 그런데 다 할 것 같은데 학생들이 잘 모르는 학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교내 상담센터에 저희들이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20여 명의 사람들이 학생들에게 진료도 1, 2학년은 진료고 3, 4학년들은 이제 취업과 관련해서, 졸업한 사람들도 취업과 관련해서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사진들이 있고요. 여기 오늘 어울림 기억하시고, 학생한테 이제 요 진로 상담은 4520, 다음에 취업은 4510, 요거를 해가지고 신청만 하면, 아니면 인터넷에서 신청해야 되고요. 우리가 면밀하게 지도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이 정말 자기에게 직무에 잘 맞는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너무 장시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들으시는 분들이 너무 저하고 눈도 잘 맞춰주시고 응수해 주셔가지고 조금 장시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정진영 취업처장님이 영남대학교 진로 및 취업 지원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 말씀드렸습니다. 예, 요 특강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손 들어 주시면 저희 스텝이 뒤에 마이크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전달해서 질문을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질문이 없으시면 저희가 전문 컨설턴트 분들하고 또 1대1로 상담을 받는 걸 더 선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상담하는 걸로 연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 없으시면 상담 장소로 이동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상담 장소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잊으신 물건 없도록 잘 챙기셔서 안내 데스크에 가시면 저희 학교에서 준비한 소정의 기념품이 있습니다. 기념품 수령하셔가지고 스태프 안내에 따라서 맞은편 건물 3층에 사파이어 홀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장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컨설턴트들이 이제 어떤 일을 하는지 직접 간접 체험하시는 거니까 학생들과 소개시켜 주기 전에 한번 말씀 나눴으면 좋겠고요. 그 학생의 상태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아마 여기 학생들 아마 100% 연결이 다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점심을 같이 하면서 서로 얘기를 하면 좋은데 코로나 때문에 도시락만 준비를 했습니다. 그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학교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